일상을 뒤흔든 코로나 사태부터 내 손안의 스마트폰 보안 문제까지 현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과학기술을 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과학기술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제라도 원인 파악에 과학적인 연구 방식을 도입하거나 과학기술을 이용해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R&D, 즉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순조로울 것만 같던 사회 문제 해결 R&D도 넘어야 할 산이 있었으니 바로 개발된 솔루션이 이용될 현장이나 국민들의 인지도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크게 5가지 정도가 발견됐는데요. 첫째, 애초에 시급성이 높지 않은 문제를 사업으로 선정했거나 R&D의 목표가 사회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설정되지 않아 성과물이 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리한 안내 시스템 개발을 국가 연구과제로 선정한다면 더 시급한 다른 연구과제를 제때 수행하기 어렵겠죠. 또 스마트 돌봄 로봇을 개발하는데 제품의 수익성만 따지느라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 제품만을 개발한다면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게 도움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 추진 과정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만 참여가 이루어져 현장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담당 부처나 연구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연구 개발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정작 대상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들인 자원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셋째, 관련 법과 제도 문제로 성과 확산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개발해도 이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처리 시스템 안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면 널리 채택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녹화된 정보를 어느 정도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법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넷째, 확산을 위한 전략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솔루션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확인한 뒤 타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할 때 인프라, 수요, 예산 등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한 확산 전략을 가지고 도입하지 않으면 예상과 달리 처참한 실패가 뒤따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시장 수요가 부족하여 성과 확산에 제약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한 많은 성과들이 한낱 보고서 속의 수치로 전락하고 있던 그때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것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 문제 해결 R&D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설문조사와 주요 사례 분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연구한 결과 기존에 추진해온 사회 문제 해결 R&D 사업 중에서도 현장 적용성이 강한 사업들은 기획 단계부터 3가지 핵심 개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련됐는데요.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 해결 목표, 현장 수요자의 참여 체계, 문제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이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장 적용형 사회 문제 해결 R&D는 단순히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 해결을 우선적 목표로 추진되었던 기존 사회 문제 해결 R&D에 비해 현장 밀착형 문제 해결 수단과 이를 통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성과 창출 활동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다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각 연구과제가 3가지 핵심 개념 요소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충족 개수에 따라 일반 R&D와 현장 적용형 R&D로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현장 적용형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유형의 사업 기획을 유도했죠. 또한 핵심 개념 요소를 활용하여 성과 지표를 보완했는데 덕분에 연구과제를 논문이나 특허 같은 과학기술 성과가 아닌 문제 해결 기여도 관점에서 성과 평가 및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이를 통해 R&D 후속 지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 성과 발굴과 사회 경제적 효익에 대한 사전 분석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세 가지 핵심 개념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장 수요자의 참여 체계였는데요. 현장 수요자에는 바로 여러분, 일반 국민들도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해결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사업 기획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 이를 위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가 열려 있죠. 주민 연구자 소통 오픈 테이블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을 통해 사용자 및 시민의 참여와 주도하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상생활의 실험실, 리빙랩, 역시 사용자 및 시민의 참여로 소프트웨어와 ICT 융합 디바이스를 이용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참여 실험실인 SOS랩 등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홈페이지 사과 플러스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니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값진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